대전 일부 구도심 전셋값이 신도심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이 전셋값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천안에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마지막 순서로 충청에서 열렸습니다. 돌풍의 주역 이준석과 나경원, 주호영, 충청 주자인 홍문표 등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충청 대망론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혁신도시와 서해선 고속철도가 달리게 될 내포 신도시에 수도권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도심 지역의 도시 재개발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오히려 신도심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물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임대차 3법 2호 전세난 영향도 있지만 구도심 아파트값 상승이 전셋값까지 부추긴 걸로 보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입주 2년 6개월 된 대전 동구 대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 84제곱미터 기준 3억 5천만 원 정도 하던 전셋값이 올 들어 실거래가 최고 4억 4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서너 달 사이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뛴 겁니다. 작년 말에는 한 3억 5천 정도 했었으니까요. 5천에서 1억 정도는 올랐겠네요. 그 임대 3법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컸던 것 같아요. 도시철도 1, 2호선의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에 입주한 중구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같은 규모가 5억 원을 호가하고 그나마 매물이 없습니다. 시세가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좀 따라 올라가죠. 현재 매물은 없어요. 이는 서구 둔산이나 유성구의 웬만한 신도심 아파트 전셋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대전의 지역별 전셋값 누적 상승률을 보면 유성구가 여전히 가장 많이 올랐지만 동구와 중구가 서구를 앞질렀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대전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 매물난이 심화됐고 특히 구도심권 전셋값이 개발 호재 영향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올해 3만 가구가 넘는 분양 예고 물량 대부분이 하반기로 미뤄진 것도 저평가 단지까지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지금은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집은 사지 않고 이제 전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전세를 좀 얻으려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대전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전세 가격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하반기 분양 물량이 풀려도 실입주까지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대전권의 전세 공급난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구도심권까지 전셋값 강세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조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함께 군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당과 충남 시민단체들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군 검찰은 계룡대 공군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남 50여 개 시민단체는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부사관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은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대 내 성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주길 요구하며 항의 서한문을 공군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동료조차 지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폭력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부사관은 지난 3월 서산 20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근무 중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압박과 회유를 당했고 결국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군 검찰은 오늘 계룡대 공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군사경찰단과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최소 2차례 이상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 장소로 당권 주자들이 대전과 세종, 충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있을 대선을 겨냥해 자신이 정권 교체에 적합한 인물임을 내세웠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충청 대망론도 띄웠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구 세대 간 대결로 더욱 관심을 모으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대전, 세종, 충남 합동 연설회. 나경원 후보는 충청 대망론으로 들떠있을 충청민들에게 야권 후보 통합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치밀한 전략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련한 셀파 나경원이 정권 교체라는 정상회까지 그 원정대를 힘차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풍의 주역 이준석 후보는 비전 발표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이루고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과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사회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충청 현실론으로 만들겠다며 다만 영남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당대표는 자신이, 대선 주자는 윤석열 등 충청권 인물을 내세워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확실한 후보 주호영입니다. 꼭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홍문표 후보는 5번의 대선을 맡아 책임지고 선거를 치렀다며 대선까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은 많고 저는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맡아서 책임을 지고 치른 사람입니다. 조경태 후보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11일 대표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영호남과 달리 충청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이나 거론조차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는 아파트만 세웠을 뿐 도시 자족 기능의 핵심인 기업 유치에는 부진했는데요. 지난해 말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내년 서해선 고속철도가 예정되면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포 신도시의 위상을 강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회로 등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기존 수원 공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접고 지난해 내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내포 첨단산단의 경우 주택과 공장이 인접한 구조에서 인력 확보에 편했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 주변과 50분 내에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교통 여건도 웬만한 수도권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140명을 신규 고용한 이 업체는 새 설비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지난해 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500억 원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통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저희들 제조 현장에 필요한 인원들을 수급해서 같이 근무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외면을 받아온 내포 신도시 첨단 산단의 기업 유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산단의 경우 전체 65만 제곱미터 가운데 지난해 6월 21개 기업 기관만 유치해 분양률 22.7%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 기준 37곳에 34.8%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발판이 놓여졌고 소비처인 수도권과도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종에 밀려서 부진한 점은 좀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 철도가 개통되고 혁신도시 지정으로 앞으로 이 내포 신도시가 분양이 잘 되고 발전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도는 수도권 기업과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공격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요즘 차박이나 캠핑이 대세죠. 캠핑장마다 예약 개시 1, 2분 만에 물량이 바닥날 정도인데 관련 용품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캠핑 열기,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과 미호천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세종의 한 캠핑장. 차박이나 텐트 캠핑이 가능한 오토 캠핑존과 캐러밴이 100여 개가 넘지만 캠핑객들로 가득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는 한 부부는 빗소리와 바람소리 등 자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자연을 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바람소리도 듣고 빗소리도 듣고 참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오롯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 인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 달 전에 간신히 예약에 성공했고 캐러밴과 오토 캠핑존 예약은 이미 7월 말까지 완료됐습니다. 캠핑장은 야외에서 거리 두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주말에는 거의 100% 운영 중에 있고요. 주중에는 코로나 전보다 2배 이상의 이용객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캠핑 용품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외용 식탁과 의자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고 미니 선풍기 등 일부 품목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여파로 4인용 가족 단위 텐트나 테이블, 또 차박용 텐트 등도 인기를 끌면서 예약 판매 접수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캠핑의 가장 기본적인 상품인 텐트, 그늘막, 그리고 체어, 그리고 야영 테이블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3월달 대비해서는 한 100% 이상 꾸준하게 매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프장마다 이용 인원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도 예약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도심 근교의 캠핑장은 예약 개시 1, 2분 만에 매진될 정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질수록 감염 염려 없이 자연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캠핑 인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 도로변에 있던 건물 1층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27살 손님 B씨 등 5명과 운전자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식당 출입문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졸음 운전이나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살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천안시 용곡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길가에 주차된 탱크로리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 중구의 20대 학원 강사 확진자가 다닌 산성동의 한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 7명이 확진됐고 확진 강사의 학원에서도 수강생 등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종업원이 확진된 주점을 방문했던 2명과 확진자가 다녀간 사우나에서 1명 등 대전에서만 2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선 어린이집에서 직원과 원생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고 천안 단국대병원 직원을 비롯해서 대전, 세종, 충남에서 36명이 확진됐습니다. 6월 6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방송되는 TJB 뉴스 큐레이터 시선에서는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 홍수 속에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과 세종, 충남 주택시장을 전망합니다. 취재기자의 솔까말에선 107억 원의 학교 부지가 날아갈 위기인 천안 한들초 사태를 살펴보고 뉴스보다 맛집은 예산 보부상 장터국밥을 찾아갑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승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신임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천주지검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원전 수사를 책임졌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옮기며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5일부터 도심 곳곳을 순환하는 심야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심야버스는 대중교통 수요 해소를 위해 노선번호 10번을 부여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운행합니다.